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제니퍼 TV의 제니퍼입니다. 재미있는 영어가 실력이 되는 그날까지. 자, 오늘 알파벳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파벳 또 다른 게임 알려드릴게요. 자, A, B, C, D, E, F, G, H 이런 식으로 하루에 2개씩. 자, A, B를 배웠고 또 A, B, C, D를 배웠고 A, B, C, D, E, F 그 다음에 A, B, C, D, E, F, G, H까지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내가 다른 게임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어머니들 뭐 다른 카드 만든다고 프린트 하시고 코팅 하시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날 쓰고 바로 버리셔도 되고요. 아이들의 복습 차원에서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찢어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A4지를 접어서 자르시고요. 다시 접어서 자르시고 접어서 자르셔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너무 안 작게 이 정도만 하시면 이게 8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8개가 나와요. 8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찢어가지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A, B 이렇게 적었거든요. 자, 이렇게 적은 거를 땅바닥에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혹시 또 층간소음 때문에 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닥에 이불을 까십시오. 아니면 책상을 한 개, 테이블 조그만한 거, 밥상 한 개 깔아놓고 그 위에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를 딱 부르는 거 알파벳을 딱 손으로 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1층이 아니신 경우에는 가능하면 소음이 밑에까지 안 가도록 아이들 흥분을 하면 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놓든지 아니면 이불을 한 개 두꺼운 걸 놓고 그 위에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자, 바닥에 넣었다 생각할게요. 이제 이거를 아무 때나만 넣습니다. 저는 지금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그 테이프는 아니고요. 금방 떼지는 건데, 일단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은 바닥에 이렇게 놓으십시오. 놓고, 이제 뭐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뿅망치가 있으시면, 조그만한 거 있죠. 뿅망치가 있으시면, 뿅망치를 가지고 선생님이 부르는 알파벳을 먼저 찍는 친구,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뿅망치는 대신에 주의사항을 알려주셔야 되는 게, 서로 아이들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뿅망치를 가지고 아이를 때릴 경우에는 게임을 못 한다든지, 그 수업에 재밌는 건 다 뺀다든지, 이런, 이제 규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가능하면 뿅망치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손바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손바닥에 뭐 고무장갑이라든지 뭐 작업 장갑 있죠. 그런 걸 하면 이제 층간소음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너무 흥분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흥분을 애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손 아픈 걸 조금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놓고 선생님이 말하는 알파벳을 먼저 찍게 하는 거죠. 어떻게? A, B 쳤습니다. 이렇게. 너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재밌다 생각이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할 때 천천히 A, C, 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파벳을 말할 때는 발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 너무 잘한다. 그러면 2개씩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에서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A, D 이런 식으로 2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너무 느리다 싶을 때는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3초를 기다리는 거죠. A, D 했어요. 그래서 찾는다. 1, 2, 3 해서 엄마가 A, D 하고 한번 찍어줘야 돼요.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느려서 잘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제일 쉬워하는 거 있죠. A를 한 5번 연속하세요. 어떻게? A! 그래서 자, 엄마가 손으로 돌려가면서 A!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똑같은 거를 계속 연속하는 거죠. 똑같은 거를 하는데 모르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 방이나 뭐 안방은 안 되겠지만 아이들 방이 있잖아요. 이게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잖아요. 그게 사각형이 다 막히지 않을 거잖아요. 한쪽은 문일 거고 뭐 한쪽은 침대라진 가구일 거고 물론 이쪽에 가구 침대 뭐 좁은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거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붙일 수 있는 벽면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달려가서 탁 찍어서 뜯어서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뛸 때도 좀 큰 아이들은 뛰지 않게요. 큰 아이들은 뭐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큰 아이들은
네 발로 기어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엉덩이를 딱 대고요. 이렇게 엉덩이로 가기 한다든지, 조금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큰아이들은 뛰지 않도록 뛰면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3살, 4살, 5살 친구들은 뛰어도 괜찮거든요. 괜찮은 건 아니지만 안전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어쨌든, 엉덩이로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우리 포복을 벗어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먼저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운동도 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웁니다. 같이 동시에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상벌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벌은 가능하면 주지 마시고요. 상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머니가 감정이 생기셔가지고 좀 안 좋게 돼버리면 영어가 싫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를 하시고 이왕 뭐 돈 안 들이고 가르친다 생각하시고 깝잖아요 그 돈. 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방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이불을 깔든지 아이들이 고무 장갑을 끼든지 작업용 뭐 이렇게 흰 장갑을 끼든지 뭐 겨울 장갑도 괜찮고요. 자 껴서 엄마가 부르는 알파벳을 찍는 거. 정말 잘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찍는 거.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찍으면 이상하니까 A, C 아이가 모를 것 같은 영어 이제 알파벳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A, C, A, C. 그리고 계속 찍기만 하면은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팔꿈치로. 그 다음에 입술은 좀 그렇나요? 입술은 좀 그렇네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혹은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십시오. 똑같은 방법은 바로 식상해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익히는 아이들일수록 조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꼭 이제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방바닥 놓는 방법 하나. 그리고 벽면에, 살짝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작은 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는 가서 잡아서 가져오게 하고, 엄마한테 가져와서 이제 줄 때도 말하면서, A라고 말하면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 10점 준다든지 10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포복으로 걸어가도 되고 아니면 엉덩이 이렇게 가도 되고 엄마가 시작하면 이렇게 간다든지 구령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하면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자, let's go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영어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let's go 하든지 let's start 하든지 let's go가 제일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2가지 게임을 이제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팁을 한 개 드리면, 지금 이걸 제가 붙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뒤에, 이런, 이제 이렇게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고요. 이게 블루텍이라는 건데요. 저도 이제 영국에서 온 친구가 알려줘서, 독일에서 온 친구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요. 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루텍, 이거 선전하는 것 같은데, 필요 없으시면은 이제 괜찮으신데, 제가 혹시나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하면 어머니들 손이 너무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떼올 때 벽지가 뜯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손으로 주물주물로 열을 조금 가셔서 주물주물 찰흙처럼 손에는 안 붙습니다. 찰흙처럼 주물주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떼셔가지고 펼쳐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뒤에 붙이면 이게 아까 제가 접었던 거 이걸 아주 붙습니다. 붙거든요. 이렇게 붙어서 여기 딱 붙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보드판이라서 잘 붙어지긴 한데 제가 이게 벽면에도 한번 붙여보니까 붙여져요. 그리고 이제 액자 중에서 좀 가벼운 액자 있죠. 그것도 이렇게 붙이면 굳이 못 받고 할 필요 없이 이걸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벽지 이런 데 손상을 안 입히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진짜 고작 8개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다가 26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지럽기도 하지만 자기가 아는 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자신감 붙거든요. 그래서 다 모른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이것도 모르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26개를 다 가지고 이런 게임을 하거나 할 때는요. 모음은 가능하면은 빨간 걸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모음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이 그냥 게임하면서도 인식하게끔. 그래서 모음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 단어에는 모음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음 부분에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나중에 게임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두드리는 게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임, 뭐 이렇게 뭐 두드린다든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찍는다든지 뛰어가서 떼어온다든지 이런 거 했거든요. 이제 그 두 게임 하고요. 보너스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거를 다 활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활용한 거를 좀 이따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뭐 유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볼까 해서 어머니 이거 접으셔가지고요. 곳곳에 숨기세요. 알죠? 보물찾기. 이제 숨기실 때, 이게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기시고, 요 비 밑에다가 이게 또 보물이니까 이걸 찾게 하세요. 이게 뭘 상품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쮸 한 개, 뭐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간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이게 참전하는 겁니다. 말랑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이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탕 이런 거를 항상 복합적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가져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마이쮸 한 개,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거, 뭐 방울토마토 한 개, 뭐 바나나, 뭐 반쪽 한다든지, 이렇게 보물 적어서, 아니면 뭐 100원 한다든지, 뭐 휴대폰, 할인 사용 10분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찾아오면은 한 개당 뭐 뽀뽀 한번 싫어하나요? 사탕 하나 한다든지 한번 안아주기 한다든지 그거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접어서 이제 엄마 몸에도 숨겨도 돼요. 엄마 몸에도 숨겨도 되고 뭐 이런 데 숨겨가지고요. 찾게 한다든지 전혀 못 찾을까요? 엄마 몸은 더듬지 않아요? 아들이 괜찮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책 속에 끼운다든지 좀 보이게 살짝 보이게 이렇게 살짝 보이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센스 있게. 그리고 큰 아이들이 있는 데는 1, 2학년 있을 때는 아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뭐 보이면 안 되겠지만 조금 엄마가 시간을 좀 많이 줘서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좀 시간 활용이 필요하다 할 때는 꽁꽁 숨겨가지고 다 찾기 뭐 한다든지 또 몇 분 안에 찾으면 뭐 상품이 크고 뭐 너무 길어지면은 작기 뭐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또 알려드려야 될까요? 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어머니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8개잖아요. 8개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할 때는 찾을 때, 몇 분이면 될까요? 한 5분? 그런데 아이들이 5분인데 못 찾잖아요. 그럼 울어요. 그래서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분 35분을 줬다. 5분 만에 찾기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못 찾잖아요. 그러면 4분 30초 정도 됐을 때 엄마가 그 주위를 서성거리든지 아니면 살짝 보여주든지 아니면 엄마 외에 다른 뭐 할머니나 뭐 아빠나 살짝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찾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로 수업이 종료되어야 그 다음에도 수업이 재밌어지거든요.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되게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저도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제까지 가르쳐 온 것도 있었지만 또 새롭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을까? 저는 한 개 게임을 할 때마다 이거를 하면 아이들 얼마나 좋아할까? 이 기대를 가면서 게임을 개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영어가 실력이 되는 그날까지 제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인사할까요? See you next time 혹은 see you tomorrow. Okay.